이인자를 허락하지 않았던 박정희, 그리고 그의 분신과 다름없었던 윤필용. 1973년 박정희를 20년 가까이 모셨던 윤필용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몰락하고 말았다. 박정희가 5사단장 시절인 1954년 그에게 총애를 받은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윤필용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둘의 인연은 박정희가 7사단장, 1군 참모장, 군수기지사령관 등 새로운 보직을 맡을 때마다 박정희의 총애로 윤필용은 함께하게 된다. 1961년 5.16 당시는 윤필용이 육군 대학에 있었던 관계로 5.16 주체 세력은 아니었다. 하지만 박정희의 총애로 국가재건 최고회의 비서실장 등을 지내게 된다. 육사 8기 중 처음으로 별을 달고 소장으로 진급한 윤필용은 맹호 부대장으로 베트남에 다녀온 후 1970년 1월 수경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을 방위하는 수도경비사령부는 당시 박정희를 받들고 있던 이후락의 중앙정보부, 김재규의 보안사령부, 박종규의 청와대 경호실과 함께 핵심 기관 중 하나였다. 이후 권력 경쟁에서 승리한 윤필용은 김재규를 3군단장으로 내보내므로 윤필용의 위상은 군부 내에서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박정희는 이후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의 임명을 놓고 윤필용과 상의를 했다 전해진다. 때문에 윤필용의 집에 삼성 장군 등의 군 선배들이 세배를 하러 오고 육군 참모총장이 인사를 하러 오는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기기도 했었다. 당시 이인자로 거론되던 사람들은 김종필과 이후락 등이 있었으나 세간에서는 윤필용을 향해 청와대 박 대통령이라는 말들이 나돌 정도로 그의 권력은 대단했었다. 하지만 1973년 4월 윤필용이 수경사령관직에서 해임된 뒤 구속되었고 이후 재판에서 윤필용은 징역 15년형, 벌금과 추징금 2,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죄목은 업무상 횡령, 군무 이탈 방조 및 비호 등의 죄목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수경사에 있던 참모장 등을 포함한 9명에게도 징역 2년에서 15년형이 선고되었다. 박정희의 곁에 20년 가까이 있었던 최측근의 갑작스런 몰락이었다. 이른바 윤필용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사건의 시작은 1972년 10월이었다. 윤필용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박정희의 골프 파트너 신범식 사장과의 술자리에서 박정희가 더 노쇠하기 전에 청와대를 나와야 한다는 진언을 신범식에게 드리라 말하게 된다. 한 달 뒤인 11월 박정희와 신범식이 골프를 치던 필드에서 신범식은 박정희에게 더 연로하기 전에 후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말이 나돈다며 후계자가 이후락이면 좋겠다는 말을 하게 된다. 골프를 마친 후 식사 자리에서 박정희는 신범식에게 그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를 묻게 되었고 신범식은 무릎을 꿇으며 망설여 보지만 경호실장 박종규의 겁박에 결국 윤필용이라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에 크게 화를 낸 박정희는 보안사령관이던 강창성을 불러 윤필용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보안사령관 강창성은 조사 중에 윤필용과 이후락이 만난 것을 확인했고 둘의 대화 내용을 입수하게 된다. 둘의 대화는 박정희가 그만둘 때가 되었다며 후계자는 이후락이 하면 된다는 대화였다. 이후 윤필용은 648기 동기생인 강창성을 찾아가 술김에 한 말이라 호소하며 박정희에게 말을 좀 잘 해달라 부탁하게 된다. 강창성은 동기인 윤필용의 부탁에 박정희를 찾아가 술김에 한 말 실수라며 호의를 베풀어달라 말해보지만 박정희는 권력에 있어서는 냉정했다. 박정희는 윤필용을 수경사령관에서 해임시키고 구속시킬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윤필용의 측근까지 철저하게 조사하라 지시했다. 이 일로 윤필용은 징역 15년, 벌금과 추징금 약 2,600만 원을 선고받고 이등병으로 강등돼 옥살이를 하다 1975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윤필용과 그를 따르던 군 간부들이
영모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영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군무 이탈 등 8개의 죄목을 적용했다. 박정희의 2인자로 거론되던 이후락 정보부장 역시 초조한 마음에 김대중 납치 사건을 벌였다가 해임되고 말았다. 그러나 윤필용 사건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강창성은 수사 도중 윤필용이 뒤를 봐주는 하나회라는 군부의 사조직을 알게 되었고, 그대로 두었을 때는 권력 질서를 흔들 수 있다 판단하고 하나회를 뿌리채 뽑으려 했었다. 군부의 비밀 사조직인 하나회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었다. 강창성은 하나회의 실체를 박정희에게 보고했고, 박정희도 처음에는 윤필용이 뒤를 봐주었다는 전두환과 하나회도 조사하라 지시했다. 때문에 하나회 소속 장교들이 대부분 수사 대상이었고, 하나회 회장이던 전두환도 군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전두환을 구하기 위해 당시 경호실장이던 박종규가 나서게 된다. 박종규와 전두환은 5.16 이후 국가재건 최고회의 경호대장과 민원 비서관으로 가까워졌고, 이후 전두환과 박종규의 친분은 두터워졌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전두환의 위기에서 박종규의 지원으로 전두환은 살아남게 되었다. 경호실장 박종규의 지원으로 전두환은 살아남게 되었지만 손영기를 비롯한 장교 10명이 구속되었고 31명이 예편되었으며 24명이 인사이동, 그리고 160명이 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었었다. 또한 민간인으로서는 육사 11기와 가깝게 지내던 제1은행 차장이 해직되었고, 대한일보사의 사장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훗날 보안사령관이던 강창성마저 경상도 장교들의 씨를 말렸다는 이유로 삼관구 사령관으로 좌천되고 말았고, 윤필용은 1975년 석방된 후 도로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사장을 역임하게 되었다.